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 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행정구제 관련된 방송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래 최근에 음식점 영업정지를 2달간, 60일이죠. 다 일단은 영업정지 청소년에게 음주, 주류 판매로 인해서 걸리면 일단은 영업정지 2달간을 받게 되죠. 자, 그런 사건을 최근 제가 근래에 구제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혹은 무슨 일이 돼 그랬죠. 이 세상에 만사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본 사람은 쉽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은 지도를 뭐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물어물어 찾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어, 쉽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쉽게 구제가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이 수임을 맡길 때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분의 설명을 잘 들어보고 만약에 사건을 수임 맡길 때 그분의 설명을 잘 들어보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판단을 잘못하면 구제를 못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각종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각종 영업정 그러니까 뭐 모든 이제 식품 업체, 식품 접객업소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은 뭐 유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다는 지금 각종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라는 타이틀을 놓고 여러분께 잠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각종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그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에,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아무 때나 연락을 주시면 이거는 진행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가장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발되자마자 연락을 주시면 여기서 구제하는데 훨씬 편하고 유리합니다. 또 구제 확률이 높아집니다. 점점 늦게 줄수록 그러니까 이 바로 적발이 됐는데 벌써 뭐 열흘이 지났다, 20일이 지났다, 뭐 영업정지를 받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왜냐하면 어, 일단은 이 영업정지로 걸리면 영업정지 2달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검찰에 이제 경찰에 조사해서 검찰에 일단은 벌금을 어, 요청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각종 구제 수단을 강구해서 어, 내가 구제 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상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도 저도 서로가 쌍방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다음에 이 방송을 할 때 여러분의 핸드폰에 한 2, 3초 정도 그 제목이 뜹니다. 그러면 제목 보고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이거 나한테 필요하다 하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제가 좀 너무 설명이 많았죠? 어쨌든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가장 유리한 것은 경찰에 적발되자마자 어젯밤에 적발됐다. 그럼 오늘 아침에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즉시 해결을 하는데 수단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며칠 보내고 일주일 보내고 열흘 보내고 이러면 점점 더 구제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지금도 고민 중에 있으신 분은 늦든 빠르든 바로 연락 주시면 이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신분증 위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이거는 구제가 됩니다. 제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규도 명확히 꿰뚫고 있어서 일단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속았죠. 이제 알바나 아니면 종업원이 검사할 때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해서 보여주고 주류를 일단 판매하게 됐다면 제가 구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한다는 것은 일단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 기망행위가 뭡니까? 형법에 나온 용어입니다. 기망행위가 뭡니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기 좀 어렵게 일단 하는 행동, 이런 거를 뭐 기망행위라고 설명이 되겠죠.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신분증 위조나 변조,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상 거기 보면요, 식품위생법 몇 조에 보면 이런 경우는 내가 부주의한 것이 특별히 없다면 전체를 구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련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 걸려들면 이거는 2달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드물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우선 이렇게 신분증 위조나 변조 같은 것으로 인해서 딱 경찰에 적발이 되면, 일단은 뭐요? 첫째, 이제 그 경찰이 조사를 하고, 물론 청소년들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에 이제 처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경찰에 또 한부 적발 내용을 보냅니다. 자, 그럼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검사한테 넘어가서, 담당 검사 넘어가서 검사가 일단은 벌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그 사안을 보고 일단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깎아주든지, 그러니까 그 벌금을 삭감해 주든지, 또 벌금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기소유예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기소유예나, 그러니까 이 식품위생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또 판사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2분의 1로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도, 내가 먼저 하자마자, 물론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이제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상황 설명을 듣고 그거를 상세하게 이제 탄원서나 반성문을 써서 검찰에게 일단 송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그 감면을 받아내야 일단은 내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소유예나 아니면은 선고유예를 받아내면 훨씬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이 확실하다면은 어, 우리 그 식품위생법에는 이 벌을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이 벌을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이용하면 구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관련된 부신이 관련된 분들이 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구제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범위를 좁혔어요. 신분증 위조나 변조, 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이런 경우가 가장 또 많죠. 왜냐하면 신분증을 위조해 와서 어두운 데서 이 사람들이 보면요, 보통 청소년들은 일단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갑니다. 붐비는 사람이 많은 식당으로 가죠. 그리고 뭐 가서 식당으로 가되 또 자리를 잡을 때 저쪽 한쪽 귀퉁이로 가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잡으면 환하잖아요. 그 불빛도. 근데 좀 멀리 좀그 끝에 앉아 저편 끝에 끝쪽에 앉으면은 좀 조명도 좀 흐릿하고 좀 자기들을 그 표가 잘 안 나는 꼭 그런 장소를 고릅니다. 고르고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쁠 때 여기서 부르고 종업원을 부르잖아요. 여기요, 여기 뭐 해주세요, 뭐 해서 여기서 막 하는 그런 틈을 타서 일단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이제 위조,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여자라면 언니 거, 이제 뭐 쌍둥이나 뭐 비슷한 쌍둥이 아니더라도 언니 걸 갖고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신분증을 또 뭐 위조해서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에 찍어서 뭐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년이 아니라는 나도 성년이다라는 그런 대입을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아야 또 자기가 마시고 싶은 주류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류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주류를 요청하면 이거는 검사해서 해주지 않으면은 일단은 여기에 적발은 되지 않습니다. 왜? 판매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그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이럴 때는요, 교묘하게 사람들이 그 어수선할 때,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종업원이 좀 혼선이 오도록 뭐 두세 사람이 오면 뭐 이 사람이 얘기했다 저 사람이 얘기했다 이거 내놨다 저거 내놨다 이렇게 혼선이 오도록 막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넘어가지 않고 정확히 신분증 위조 이걸 만약에 신분증 위조하고 변조를 거기서 발견을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찰이 와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와서 만약에 이 적발을 하면은 경찰들은 신분증 위조나 변조 이런 것을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 대낮도 아니고 어두운 밤에 저 귀퉁이에 앉아 있으면 그 신분증을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각종 방법으로 또 아니면 말을 많이 시킨다든지 아니면 화장을 짙게 한다든지 또 옷을 뭐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 그 조건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변조를 해서 와서 일단은 이렇게 피해를 주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은 걸리면 원칙은 그 학생들이 더 사실은 법대로 한다면 더 크게 뭐 청소년 법에 위배했으니까 걔들을 벌이 좀 주어집니다. 중하게.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사실은 크게 벌을 주어지지 않고 보통 뭐 주의나 이렇게 경고해서 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경찰에서 처벌이 좀 가볍기 때문에 자주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 엄하게 해서
엄격하게 해서 거기서 좀 벌을 크게 주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든 하면은 걔들이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고 그런 행동을 잘 자제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지금 영업정지 걸렸으면 일단은 구제를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제를 받아놓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래야 내가 영업을 계속 해갈 수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론 좀 영업이 좀 호전이 좀 되기는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약간 뭐 주춤하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코로나가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무서무서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요. 그래서 이제 회복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어, 예를 들어서 뭐 그 애들이 마스크를 이상한 걸 쓰고 온다거나 뭐 이렇게 핸드폰에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서 영상으로 보여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이럴 때는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또 의심해서 걸리기 전에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면은 또 그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아니면 호프집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신분증 위조나 변조 이런 것으로 어, 와서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2달을 영업정지를 받으면요, 그, 그 영업점에 끼치는 그 피해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단골들이 떨어지고, 물론 또 뭐, 가게 월세도 내야 되고, 또 각종 공과금도 내야 되고, 낼 게 수두룩한데 그게 2달씩이나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남에게 빌려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면 몰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 영업 정지에 지금 현재 적발이 되었다면 어떤 분을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을 에게 의뢰를 할까?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만이 내가 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구제가 가능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면 구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꼭 주장할 걸 해줘야 되는데 변죽만 올리고 엉뚱한 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변죽만 올리면 이거는 그 감경이 안 되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면 이제 그래도 쏙쏙 들어오게 이거는 확실히 잘못이 없구나. 청소년들이 기망행위가 확실하구나. 라는 내용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죠. 실력이 필요하죠. 실력 없는 자는 아무리 갖다 줘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시험 준비를 하면 어느 학원을 선택할 건지 근데 거기는 벌써 가서 한번 내가 들어보면 여기는 뭐 공개 강의 한번 들어보면 여기가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영업정지를 적발돼놓고 2달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정말 고심에 있는 분들은 누구한테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한번 구제를 받았던 분들의 소개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아무 때나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이렇게 구제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선별을 잘 해야 됩니다.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행도 해드린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